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 1차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1차 내용을 먼저 복습하도록 하시죠. 자, 1차를 왜 복습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얼마나 잘 숙지가 된지 보시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는 증여계약을 하나 체결했죠. 자,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 이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그냥 했습니까? 조건부를 붙였습니까? 조건을 붙였죠? 근데 이 조건이 정의조건이었습니까? 해제조건이었습니까? 정의조건이었죠? 자,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아이스크림 사드리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의조건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자,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의 차이점은 조건은, 여러분, 달성을 하게 되면, 즉,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자,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을 때에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성취가 됐을 때, 그때는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성취됐을 때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이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합격자 발표 시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은 기한하고 다르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저 혼자 얘기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분명히 합격자 발표 전입니다. 그럼 오늘 사준다면 특약으로 뭐 하는 거죠? 소급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아이스크림을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드실래요? 저는 혼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으니까. 드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공부할 건데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 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고지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가십시다.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작위를 가시면은 계약 성립 안 돼요. 특약으로 소급 안 된다고요. 자, 오늘 쉬는 시간에 드실래요? 예, 됐어요. 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한 게 또 하나 있죠. 선생님, 저는 작년에 합격했는데요. 자, 여러분 작년에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부분을 딱 보니까 정지조건이었죠. 정지조건.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미 1차 합격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그럼 기성조건이에요? 불능조건이에요? 기성조건이죠. 자, 그러면 정지조건부 플러스 기성조건 플러스. 자, 플러스면 하나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그 사람한테는 요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분에게는 조건 없는.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1차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줘야 된다, 안 사줘야 된다? 사줘야 된다. 그분들은 소급이 아니죠? 소급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사줍니까? 요거에 의해서 사주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사드려야 됩니다. 증여계약을 이행해야 되죠. 자, 그래서 1차 공부하셨던 거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특약으로 소급해서 먹기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증여계약,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는 계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기해놓고 왔어요, 사실은. 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웃으면서 우리 이제 여러분 금이 환영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판서노트를 좀 드렸습니다. 예, 판서노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8회에 끝내야 되는데 시험도 봐야 되니까 8회에 끝내려면은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좀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서노트를 매 시간마다 드릴 테니까 필기를 최소화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판서노트를 잠깐 보시죠. 자, 1페이지 판서노트를 보십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보시죠.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쓸 수는 없고 간략하게 줄여서 쓸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판서노트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계약의 성립 부분을 보십니다. 자, 계약의 성립인데요.
자, 계약의 성립 파트는 올해 시험에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계약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자, 계약을 성립하려면 일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청약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승낙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계약을 청약을 하는데 승낙을 안 하고요. 청약을 하는데 자, 승낙을 안 합니다. 승낙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사 실현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도 청약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계약의 성립인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든 의사실현, 즉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는 실제 현상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든 청약을 하든 전부 다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이걸 자기라고 하죠. 우리가 1차에서 공부하셨던 자기. 자, 요게 하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자기가 아니라 청약을 했는데 아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승낙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자기입니까? 이건 부작입니까? 부작이. 예, 이렇게 나눠지죠. 제가 여러분들 그 핵심 정리 우리 저번 달에 했던 강의 그것만큼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들으셨다는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청약이 있는데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다. 부작위. 자, 부작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가 1차 때 공부했죠? 의사표시 아니죠. 하지만 고지 의무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정리를 저랑 같이 하실게요. 자, 판서노트 한번 보시죠. 자, 판서노트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걸 좀 디테일하게 넘어갈 건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판서노트 1페이지 보시면, 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좀 잘 보세요. 자, 청약을 하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한다. 그래서 여기 청약을 써놨고요. 자, 청약의 내용을 보세요. 자, 얼마에 사겠다? 100만 원에 사겠다.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까?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100만 원에 팔겠다. 그래서 100만 원에 사달라.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청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승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답을 줄게. 라고 해서 청약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야만 승낙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알고 있을 때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만 원에 살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3월 20일까지 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0만 원에 살게 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 1번으로 얘기를 했다가 바로 그 말을 여러분 번복합니까? 안 합니까? 번복합니다. 그래서 안 살래. 예, 거기가 포인트죠. 안 살래. 자, 안 살래. 안 살래.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근데 그 의사표시를 보내고 나서 안 살래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모두 3월 20일 날 도달합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1페이지, 판서노트 1페이지의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자, 청약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00만 원에 사라. 100만 원에 사달라.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을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의사표시를 했죠. 자, 의사표시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기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90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에 사겠다? 90만 원에 사겠다. 자, 여러분 90만 원에 사겠다는 것은 내용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죠. 그래서 우측에 변경을,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하죠. 변경을 가한 승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부하셨죠? 자, 1차 시험에,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살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가 붙었어요? 100만 원이라는 건 안 바뀌었죠? 그럼 내용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근데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뭘 붙였어요? 조건. 그래서 조건을 가한 승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한 경우가 있고요. 내용 변경.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승낙. 자, 여기는 여러분 안 살래라고 말을 바꾼 게 포인트라면 여기는 그대로 청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꿨다는 거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2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청약 100만 원에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 자, 둘 다 알면서 자,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했죠? 자, 거기 밑에 이렇게 씁니다. 100만 원에 살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00만 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인 것도 아니죠. 그래서 100만 원에 살게 라고 깨끗하게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답을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의사표시가 며칠까지 도착했지요? 4월 2일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맞는데 4월 2일까지 도착을 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0만 원인데 4월 2일인데 자, 중요한 건 그 밑입니다. 자, 꼭 체크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하게 보냈다. 자, 그럼 넌 언제 보냈니? 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늦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보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4월 1일 날 보냈다. 누가 봐도 제 기간 내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착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연착된 승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늦게 보내고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인데요. 누가 봐도 제대로 보냈다. 여러분 제대로 보냈습니다. 3월 15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제대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20일까지는 도착하겠죠. 네,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보내는 건 제대로 보냈는데 편지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자, 그 부분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4월 2일 날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사표시를 보낸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 을의 잘못입니까? 을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까지만 쓸게요. 어찌된 영문. 자, 요거는 여러분 그 밑에 써놨어요.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승낙이라고 제가 임의로 용어를 붙였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승낙.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또 나눠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갑이 청약을 합니다. 자, 갑이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100만 원에 좀 사라 하면서 100만 원에 사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 답이 없으면 3월 20일까지 답이 없으면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청약을 할 때 답이 없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해버렸죠. 간주해버렸다고 청약을 하면 동시에 해버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잔인하죠. 의사표시를 안 했죠. 자, 의사표시를 안 해서 제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답을 하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의사표시를 안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건 자기다 부작이다? 부작이다.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고지 의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해야 될 고지 의무가 꼭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부작위. 자, 부작위 부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쭉 이제 계약의 성립 파트를 보려고 하니까요. 자, 갑이 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올해 그 아이스크림 먹을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대답이 미지근한 해였어요. 날씨가 오늘 춥나? 자, 여러분 청약을 했죠. 자, 100만 원에 사달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러분 보기도 보세요. 청약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청약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자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의사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실제 현상인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의사표시를 그냥 일종으로 봐버릴게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는 사실은 의사표시를 갑한테 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갑한테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 의사표시 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림을 거실에 걸었어요. 물건을 사용했어요. 물건의 이름을 적었어요. 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청약을 했는데 물건을 좀 100만 원에 사달라 했는데 얘가 그림을 거실에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을이 갑한테 의사표시를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X라고 쓴 거고 그런데 사실 을은 산다는 의사표시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거실에 건 거예요? 안 건 거예요? 건 거죠. 그래서 갑에게 의사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X고 실제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걸 써야지라는 의사가 사실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에서 여기는 자기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갑한테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으니까 X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개념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거 써야지 하고 착 걸었어요. 거실에 그림을 걸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내가 꼭 써야지 하면서 이름을 썼다. 그럼 이건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의사실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야, 100만 원에 사달라.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얘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100만 원에 사고 싶다? 하고 얘기해요. 100만 원에 살게 라고 해요. 100만 원에 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승낙입니까? 승낙일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청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청약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하면 뭐가 돼요? 승낙이 돼요. 자, 알고 하면 승낙이 돼요. 알고 청약을 받고 알고 하고 난 다음에 1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하면은 승낙이 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승낙이 되는데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도 청약을 해버린 거죠. 내가 그거 살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고 가는 거죠. 모르고 했다면 여러분 이건 승낙으로 봐야 됩니까? 을이 갑한테 한 청약으로 봐야 됩니까?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을 우린 뭐라고 그러냐, 얘도 청약하고 얘도 청약했는데 그 청약 내용이 크로스 교차됐다 해서 무슨 청약?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체계를 보시게 되면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요렇게 이제 하나, 요렇게 해서 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패턴을 제 교재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11페이지 이제 교재를 좀 잠깐 봐주세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여기 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먼저 우리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13페이지 보시죠. 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저랑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민법은 왜 이렇게 보냐면 민법은 지금 사례형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논점을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뭘 쓸지. 자, 13페이지 보시죠. 화가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으면 9월 말일까지 확답을 해달라는 청약에 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자, 청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반드시 간단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도인을 왼쪽에다가 그립니다. 아니 100% 그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우측에 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청약이라고 써 있으면 누가 매도인?
왼쪽이 매도인, 그 다음에 우측은 매수인. 자기만의 약속을 하셔야만 그림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은 청약을 했어요. 얼마에 살래? 100만 원. 언제까지 답을 달라? 9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편지가 보이시죠? 자, 편지. 자, 우리 판서노트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판서노트 4페이지 보시면 편지가 보입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편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편지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 직면 우편 동그라미를 치시고 등기 우편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내용 직면과 등기 우편으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걸 여러분 우리는 줄여서 세 자로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격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의사표시를 주고받을 때, 자, 우리가 용어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한다면, 격지자라는 것은 떨어질 격자고 땅지자입니다.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격지자의 가장 용어의 시초입니다. 그럼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의사표시를 할 때 즉답이 나와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는? 1960년도에는. 그러니까 민법이 만들어진 게 1960년도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땅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격지자입니다. 그런데 1960년이 지나고 전화기가 도입되고 핸드폰이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땅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까? 바로 답이 옵니까? 바로 답이 오니까 대화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땅이 떨어져 있으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격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떨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받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방식을 쓰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격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을 때 또는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을 때에는 전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서면이 나오게 되면 편지가 나오게 되면 격지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격지자. 자, 그러면 격지자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자, 격지자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거 좀 그렇지? 저쪽으로 또 가야 되나? 여기다 그냥 제가 쓰고 말게요. 자, 격지자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것이 원래 우리가 민총의 내용과 채권 강론의 내용을 같이 잘 버무리셔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갈게요. 민총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죠? 도달시죠.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자,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강론에 딱 들어오니까 채권 강론에 우리 이제 계약법 공부하러 딱 들어오시니까 채권 강론이라고 하지 말고 채권이라고만 쓸게요, 그냥. 자, 채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계약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승낙의 의사표시는 자,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청약을 받고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때 바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땐 도달이었어요? 발송이었어요? 예,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문이 써 있는데 격지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까?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서면,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우편에서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입니까? 발송입니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왜? 여러분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면 계약이 체결돼야 안 체결돼요? 체결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생기죠. 100만 원에 살래? 3월 20일까지 답을 줘. 이 효력이 생기죠. 근데 상대방이 그 청약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답을 줄게. 내 100만 원에 살게 하고 3월 20일 날까지 답을 주면 되죠. 자, 3월 16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3월 18일 날 도착합니다.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에 효력이 생깁니까? 발송 시에 효력이 생깁니까?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월 16일 날 보냈을 때 발송할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고 승낙의 의사표시 효력이 생겼으니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은 원칙 규정이겠습니까? 예외 규정이겠습니까? 예외 규정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자, 원칙 도달주의 밑줄 그으시고요. 예외 격승발. 자, 우리 두 문자를 땄었죠. 격지자 간의 격. 승낙의 의사표시 승. 자,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격승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여기 부분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와보시죠. 자, 계약이 체결됐는데 편지로 보냈습니다. 편지로. 자,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보십시다. 갑이 을한테 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격승발입니까? 격승발입니까? 아니죠. 승낙이 아니라 뭡니까? 청약이죠. 청약이죠. 그러면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자? 원칙.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한 때부터 청약의 효력이 생기겠습니까? 발송한 때부터겠습니까? 도달이죠. 예,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시. 그래서 여러분 판서노트 보시면 격지자 간의 청약, 도달주의 옆에 보시면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의사표시가 도달됐으니까 효력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얘 의사표시는 여러분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로서 편지로 보냈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 이것은 청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냈으니까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승낙이죠. 그러면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에 승낙이니까 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까? 발송이요. 그래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겨서 승낙을 했으니 발송 시부터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한다는 예외가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셔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갑이 편지로, 자, 을에게, 참고로 우리 시험은 격지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화는 잘 안 나옵니다. 편지가 나올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편지로, 야, 내 물건 100만 원에 3월 20일까지 답을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발송시입니까? 도달시입니까? 도달시. 그래서 을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고, 자, 이 사실을 을이 모르고, 자, 모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알고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알고. 자, 알고, 그래, 내가 100만 원에 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이죠. 그럼 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편지로 보냈다고 하면 언제 효력이 생겨요? 발송이에요? 도달이에요? 발송. 예, 그래서 보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입니다. 자, 청약했다는 걸 모르고 을이 나 그거 100만 원에 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100만 원에 살게 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승낙입니까? 청약입니까? 청약이죠. 그럼 계약은 언제 청약의 효력은 언제 생기겠어요? 도달시죠. 왜? 격승발인데 편지로 보냈지만 승낙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청약이기 때문에 도달시 효력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칙 도달주의 밑에다 써놨습니다. 격지자 간의 교차 청약은 도달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외 아니면 전부 다 뭘로 해결하자? 원칙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제 저랑 같이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네, 보시게 되는 거죠. 자, 예외가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예외는 뭐냐면 갑이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지는 가지고는 있지만 갑한테는 직접 안 하죠. 그럼 얘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그림을 거실에 걸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 거기 예외 의사실현 보시게 되면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계약의 성립 시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패턴을 가지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3페이지 다시 보십니다. 자, 화가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 것이 있으면 9월 말까지 확답을 해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합니다. 자, 편지기 때문에 격지자네 이렇게 가시고 우리 시험에서 대화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시죠. 자, 2022년 9월 1일 발송해서 그 편지가 동년 9월 5일 을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갑의 의사표시가 9월 1일 발송했죠? 그리고 9월 5일 날 도달합니다. 그럼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9월 5일입니다. 물론 그거 답안지에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의 편지를 받은 을입니다. 여러분, 받은 을이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럼 청약이 이건 교차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 되겠습니다. 자, 갑에게 A 그림을 9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의사표시가 있었죠. 자, 의사표시가 없다, 보낸 적이 없다, 교차 청약이다.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으니까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내용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원래 100만 원짜리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고 합니까? 계약 내용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내용 변경에 들어갑니다. 내용 변경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페이지 13페이지는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바꾼 거죠. 얼마로 바꿨죠? 90만 원. 자, 그 다음에 9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또 편지를 보냈죠. 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 보세요. 2022년 9월 7일 발송해서 편지가 동년 9월 10일 갑에게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니까 9월 7일 날 얘가 보냈고 9월 10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지요? 자, 격지자예요, 아니에요? 격지자죠. 승낙이에요, 아니에요? 아, 제대로 보셨네요. 이거부터 보면 안 되는구나. 자, 승낙이 아니라 90만 원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면 그때는 을이 갑한테 승낙을 한 거예요, 새로운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 예, 그래서 새로운 청약이 이렇게 됩니다. 아,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새롭게 청약을 한 거죠. 나 90만 원에 살래 라고 새롭게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0일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도달시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자, 그럼 다음입니다. 자, 편지를 받은 갑은 고민 끝에 2022년 9월 10일 을에게 그 금액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또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그 금액에 팔겠다라고 했죠. 네, 했습니다. 보냈고 동년 18일 날 을에게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래 내 그 금액에 팔게 하고 9월 12일 날 보냈고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얘는 이걸 알고 의사표시를 했죠. 이건 뭐가 됩니까? 승낙. 그럼 승낙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죠. 그럼 격지자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12일. 예, 이렇게 해서 9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9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여기 해당되는 사항을 좀 볼게요.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14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승낙 부분을 볼게요. 자, 승낙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여러분 요거 같이 세트입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그때는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 자, 100만 원과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는 청약을 일단 뭐 한 것이고 거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 뭐 한 것이다?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본다죠? 자, 우리 민청에서 공부했죠. 본다는 불명확한 겁니까? 억지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억지로 그렇게 보는 거죠. 청약한 적이 없죠. 얘는 지금 승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뭘로 그냥 억지로 봐버리겠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해가지고 본다라고 써놨죠. 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청약이 있으니까 예, 그 정도에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청약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13페이지에 준비하실 내용은 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저번 달에는 이제 두 문자까지 다 말씀드렸죠. 조변거세 해가지고 조건이나 변경을 붙이게 되면 거세, 기존 청약을 뭐하고 거절한 것으로 보고 연세,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해가지고 조변거세, 세조세,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했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자, 논점 잡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을 했는데 100만 원에 3월 20일까지 사달라 했는데 을이 그대로 오케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는 반대로 싫어 하면서 90만 원에 살래 또는 1차 합격하면 살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 승낙은 우리 절대 승낙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또 청약이라서 도달시의 효력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은 거기에 대해서 자 청약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 내가 너한테 팔게 라고 얘기해서 9월 20일 날 의사를 발송하고 9월 18일 날 도달하면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청약인데 격지자죠.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9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14페이지 사안의 검토에 밑줄 그으세요. 자, A 그림은 9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90만 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한다. 예, 성립한다는 거 꼭 써주시고, 언제 성립한다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언제다? 9월 12일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17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7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계약의 성립이죠.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약간 내용을 바꿨죠. 화가 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으면 9월 말까지 확답을 해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요것도 청약이고 도달시 효력이 생기겠죠. 9월 1일 발송해서 편지가 9월 5일 을에게 도달했으니까 9월 5일 날 청약의 효력은 생깁니다. 갑이 편지를 받은 을은, 자,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이니까 받은 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승낙이 되겠죠. 갑에게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내용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조건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죠? 예, 그거 확인하십니다. 먼저 100만 원, 100만 원.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보시니까 2022년 10월 1일 발송해서 그 편지가 10월 4일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도착했습니까?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누가 봐도 늦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도착할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이지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하는 거죠. 자, 이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착된 승낙이라고 부릅니다. 연착된 승낙.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착된 승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착된 승낙이니까 요거죠. 아, 여기가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17페이지. 연착된 승낙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갑은 2022년 10월 5일 팔겠다라는 편지를 을에게 보내고 자 10월 11일 날 도달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10월 5일 날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고 자 얘는 언제 의사표시를 받았느냐? 예, 11일 날 받았습니다. 자, 10월 11일.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편지로 보냈죠.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자 격지자로 봐야 됩니까? 대화자로 봐야 됩니까? 격지자죠. 격지자니까 10월 5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10월 11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10월 5일 날 계약이 성립하겠죠. 격지자니까요.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18페이지. 자, 거기 2번의 승낙이죠. 자, 2번의 승낙에서 조변해서 조건과 변경까지 정리하셨는데요. 자, 2번에서는요.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연착된 승낙은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누가 와도 늦게 보냈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조건이나 변경은 기존 청약을 뭐 한 것으로 보고 거절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기존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럼 청약은 효력이 남아있어요? 이제 사라져요? 사라졌기 때문이죠. 3월 20일까지 청약의 효력이, 자,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으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살아있는 거죠? 3월 20일까지 살아있는데 4월 2일 날 의사표시가 도착했죠.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남아있다, 사라졌다? 사라졌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거절이다라는 말을 안 쓰셔야 되는 거죠. 답안지에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분명히 몇 개 나오더라고요. 조변 거세하고 연세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세, 연착된 승낙의 새로운 청약. 그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밑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1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21페이지.
자, 계약의 성립 부분 보시면은, 자, 똑같습니다. 화가 갑은 미술품 수입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으면 9월 말까지 확답을 해달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아, 청약의 의사표시를 또 했고요. 자, 편지를 2022년 9월 1일 발송해서 9월 5일 도달했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 효력은 9월 5일 날 효력이 생기고요.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이니까 알고 있는 을이 갑에게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2022년 9월 7일 발송합니다. 여러분, 자, 내용을 바꿨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리고 나서 날짜를 보니까 제대로 도착할 것 같아요?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도착할 것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발송했죠. 9월 말일까지 답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 밑줄 그으세요.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10월 4일 날 갑에게 도착합니다. 자,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는 승낙이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요게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 나와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도착했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A급으로 꼽는 건 요겁니다. 예, 요거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답안지를 쓰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개념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을이 계약에 대한 승낙을 보냈는데 을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하겠어요? 4월 1일 날 보냈으니까 체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을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너한테 팔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부분 보세요. 자,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을이 3월 15일 날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립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성립하지. 내가 당연히 20일까지 보내라는데 넉넉 잡고 5일 전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을의 입장은 당연히 계약이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배를 둥둥 두들기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해요? 계약이 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웬 행제야? 갑이 의사표시를 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해요? 체결 안 됐다고 생각해요? 체결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갑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갑으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늦게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됩니까? 체결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답을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작잖아요. 이게 굉장히 답을 쓰기 어렵다니까요.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을이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4월 1일 날 보냈잖아요. 근데 갑이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건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돼요? 체결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체결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 갑이 네 그래 팔게 하고 계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네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계약이 체결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한테 연락이 와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연락이 없으면 체결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됐다. 자, 여기 갈게요. 3월 15일 날 넉넉하게 20일 전, 5일 전에 의사표시를 보냈으니 당연히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체결?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송이 없어요. 우리 민총 갑니다. 반송이 없어요. 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반송이 없어요. 갑이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4월 2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체결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연락이 없어요. 그럼 체결됐다고 봐야 된다? 체결 안 됐다고 봐야 된다? 체결됐다고 봐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면 을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체결되었다 안 체결되었다? 체결되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민법 조문에 없어요. 체결되었구나 이렇게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어찌된 영문인지 우체부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계약이 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연락이 옵니다. 갑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연락이 오는데 야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섭섭하다 야 딴 사람한테 팔게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야? 4월 죄송해요. 자, 3월 한
3월 20한 5일쯤 연락이 와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아이씨. 그럼 나 딴 사람한테 팔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체결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젠 안 체결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갑이 얘기합니다. 아니, 도착은 했어. 4월 2일 날 도착 받았어. 지금 받았어. 지금 받았으니까 에이, 너무 늦었다 야 하고 계약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 통지를 하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안 체결된 거예요? 안 체결된 거예요. 의뢰 입장에서. 나 제대로 보냈는데 왜 늦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갑의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돼요? 체결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체결되었다. 갑의 연락이 있으면 체결되었다, 체결 안 됐다? 체결 안 된 거예요. 도착을 아직까지 의사표시를 못 받았다. 여기는 받았는데 늦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22페이지. 죄송합니다. 22페이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21페이지 나번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2페이지가 맞네요. 자, 눈이 좀 휘었나 봐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승낙. 자, 승낙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이었어요? 없는 승낙이었어요? 있는 승낙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거.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이었어요? 없는 승낙이었어요? 있는 승낙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기간 이후에 도달하였다. 여러분, 을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나중에 도달하게 되죠. 기간 후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자는, 여러분, 여기서 청약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자, 연착의 통지가 바로 4월 2일 날 받은 날이죠.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제대로 도착했어요? 지연됐어요.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에 연 해가지고 연착에 통지를 합니다. 받았는데 너무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연착에 통지를 한다는 얘기는 계약이 체결된다, 체결되지 않는다?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달 전에 지연에 통지를 발송했다. 여러분, 도착되기 전에 3월 25일 날 아직까지 답이 없네 하고 지연에 통지를 발송한 거죠. 지연의 통지인데, 자, 여러분, 여기는 도착했어요? 도착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연의 통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체되고 있다. 자,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으면 굳이 연착의 통지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난 늦게 도착했으니까, 아직 의사표시 도착 안 했으니까 계약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옆에 지연의 통지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된 것이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은 체결되었다, 안 체결되었다? 체결되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1페이지로 가셔서,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밑줄 그으시고, 예, 잠깐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같이 의사표시를 보냈고 제대로 보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청약자인 갑이 통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우측에 그 밑에 있네요. 자, 갑은 편지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을에게 어떠한 통지도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죠.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체결되었다, 체결되지 않았다? 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통지를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안 체결된다? 안 체결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통지를 하는 건 왜 통지를 하냐면 이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100만 원에 팔게 3월 20일까지 답을 줘.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3월 20일이 지나도록 을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와요. 내가 그거 살게. 그래요? 그럼 난 당신한테 팔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을에게 통지를 할 수 있죠.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내 딴 사람한테 판다. 이렇게 통지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 통지? 지연의 통지. 맞죠? 그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딴 사람한테 이미 팔아버렸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했죠. 그럼 이제 야, 답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다. 나 딴 사람한테 팔았다. 무슨 통지? 연착의 통지.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로마자 3번에 자, A 그림은 매매 계약이 100만 원에 성립한다. 여러분,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여러분, 자, 9월 7일 날 발송을 했고 10월 4일 날 도달했는데 9월 7일 날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9월 7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요것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으로 밀고 있는 거라서,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